자, 그 다음에 5번째 생식과 유전 들어갈게요. 여기서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발생과 생장하고 생식과 유전을 많이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지? 일단 이따 구분해 줄 거고, 생식 활동은 반드시 유전 활동이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같이 움직여요. 생식 활동 곧 유전 현상이에요. 그렇지? 같이 움직인다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생식의 뜻을 뭔지 알아요? 생식의 뜻. 생식의 뜻이 뭐니? 그러면 애들이 막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막 이놈의 성문화가 이상하게 발전해갖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정의하면 자신과 동일한 종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우리가 생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현재 너희들은 종이 뭐예요? 인간이지. 너희들을 만들어내는 부모도 뭐예요? 인간인 거지. 인간에게서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됐지? 그럼 개들 사이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개가 나오는 거지. 그거 자체가 전부 다 생식활동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사람과 개는 절대 생식활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식활동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로 다른 종이 아니라 무슨 종끼리? 같은 종끼리만 가능해요. 이해됐어? 또는 사람 사이에서 개가 나올 수도 없어요. 됐지? 그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됐지? 이제 어쨌든 생식활동 자체를 우리가 자신과 동일한 종을 만드는 활동이라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현재 나도 인간이고 내 부모도 인간이란 말이야. 그럼 인간이 되려면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내 부모나 나는 왜 인간의 형태가 만들어지냐 이거야. 됐지? 인간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으로 표현하냐면 형질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해요. 형질이라는 개념이야. 됐지? 나중에 유전 파트 때 무지하게 나올 개념 중에 하나이고, 형질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형태의 줄임말이에요. 일단 질이다 설명하고요. 형태의 줄임말. 형태가 뭐예요? 구조거든. 구조, 모습. 내 전체적인 모습이 바로 개가 아니라 뭐의 형태가 말 그대로 인간의 형태거든.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또는 형질을 결정지어주는 체내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형질을 결정지어주는 체내 정보가 있어요. 이 체내 정보가 나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이 정보가 다음 세대로도 뭐 할 수 있어요?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체내 정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이거를 무슨 정보를 한 거예요? 유전 정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내가 현재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체내에 인간의 형태를 만들게 해주는 무슨 정보가 있고 유전 정보가 있고, 이 유전 정보를 누구한테 받았다는 얘기야? 내 부모한테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내 부모도 이 유전 정보를 갖고 있었으니까 인간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으로부터 개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유전 정보가 다르거든. 개를 만드는 유전 정보 우리는 갖고 있지 않거든. 이해됐냐? 됐지? 그래서 생식 활동은 곧 무슨 활동이 되는 거예요? 유전 활동이 되는 거예요. 유전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같은 종을 아예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형질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됐니? 그 다음에 질이에요, 질. 됐지? 자, 질은 뭐의 약자냐면 성질의 약자예요. 너희들 뭐 감정 그런 거 아니야. 됐지? 이때 성질은 그 생명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기능.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어요. 밥의 주성분이 뭔지 아니?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이에요. 녹말. 그럼 내가 녹말을 먹으면 그 녹말이라는 유기물을 내 세포 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녹말을 뭐까지 분해시켰지? 포도당까지.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었어? 소화 과정이었지. 그러니까 나는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녹말을 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무슨 정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 정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경우는 녹말 분해 능력이 엄청 떨어져요. 걔는 왜 그 기능이 없지? 그 유전 정보를 갖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호랑이와 나의 기능이 다른 거지. 뭐가 다른 거예요? 형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떤 유기물을 먹을 때 뼈 자체도 유기물 덩어리거든. 뼈. 그렇지? 나는 뼈를 먹을 수가 없잖아. 왜? 뼈를 분해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는. 소화기에서 뼈를 분해할 수가 없다고. 근데 악어는 분해할 수 있어요. 왜? 악어는 그걸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 그걸 분해할 수 있게 하는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래? 유전 정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악어는 쉽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그냥 통째로 삼키잖아. 그렇잖아. 그게 생명체들마다 뭐가 다른 이유예요? 형질이 다른 이유가 곧 무슨 정보 차이 때문에? 유전 정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니? 그지? 그래서 유전 정보와 형질의 관계를 재반에서 기능하고, 그 다음에 형질 대서 성질 중에 하나가 기능뿐만 아니라 무슨 습성도 포함되냐면
생활 습성도 포함이 돼요. 기능의 차이가 생기니까 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활 습성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됐지? 오케이?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생식 활동은 반드시 유전현상 같이 꼭 끼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갈게요.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걸 약간 좀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 단원 세포 분열과 유전 파트를 쫓아가기 쉬워요. 됐죠? 이제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큰 틀 한번 잡아줘 갈게요. 단세포 생명체들의 생식과 유전 현상을 살펴볼 거예요. 단세포 생명체. 단세포 생명체는 대표적인 애가 많은데 일단 배운 것 중에 뭐는 반드시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세균은 반드시 꼭 기억하라고 그랬지. 대표적인 단세포 생명체 사례고. 그럼 세균도 여러 가지 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너희들 대장 속에 엄청나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대장균이 있어요. 세균 중에 대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 대장 속에 많아서 대장균이에요. 그렇지? 이 대장균이 분열할 거예요. 무슨 분열? 세포 분열할 거야. 아, 그 전에. 그럼 대장균은 하나의 세포니까 이 세포 한 개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개체 한 개가 되는 거지. 얘는 세포와 개체 사이에 구성 단계가 없지. 세포 하나 개체니까. 그 다음에 대장균이라는 종이 지금 몇 개체 있는 거예요? 한 개체 있는 거지. 대장균이라는 종이 몇 개체 있는 거예요? 한 개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분열을 했어요. 분열했다는 뜻은 기존의 세포가 뭐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지. 그렇지? 갈라지면 기존의 세포가 있었고 기존의 세포로부터 분리된 세포가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럼 얘도 무슨 균이? 대장균. 얘도 뭐야? 대장균이야. 처음에 대장균 개체 몇 개 있었어? 한 개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더 늘어서 몇 개 된 거예요? 2개 된 거예요. 이 그림 보면서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3개 만들어졌는데 막 착각해요. 2개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기존 거고 기존에서 분리된 거고. 이해 됐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대장균의 무슨 활동이 되는 거예요? 생식 활동이 되는 거지. 그럼 생식 활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도 같이 일어나야 돼? 유전 현상도 같이 일어나야 되고. 그 모든 생명체들은 유전 정보를 어디다가 저장하고 있어요? 핵산에다 저장하고 있는데 핵산의 종류가 2종류인데 2종류 중에서 주 유전 정보 저장 물질이 바로 DNA에 뭐? DNA. 됐냐? 그지? 그럼 DNA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DNA는 실처럼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DNA 자체가 실처럼 생겼어요. 알았지? 물론 세균들이 갖는 DNA 가닥의 구조는 우리 인간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똑같다 볼게요. 그럼 대장균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뭐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됐지? 그러면 이 유전 정보를 기존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한테도 이 정보를 뭐 해야 돼? 넘겨야 되거든. 그럼 봐. 그 넘길 때 이게 한 가닥 있다 가정을 하면 이 한 가닥을 찢어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유지하고 유지한 채로 기존은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거를 그대로 줘야 되거든. 이해됐어? 그럼 봐. 그럼 이 DNA가 결국 몇 가닥이 돼야 돼? 2가닥이 돼야 되지.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이것과 똑같은 가닥 있잖아. 이것과 똑같은 DNA 가닥을 그대로 뭐 시켜요? 그대로 복제시켜요. 됐어? 그 원본 가닥은 애가 그대로 갖고 있고 복제된 걸 그대로 뭐 해주는 거야?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이 유전 정보가 복제돼서 다음 세대로 뭐 한 거야 지금? 넘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생식이면서 곧 무슨 현상도 같이 일어난 거야? 유전 현상도 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해되냐? 그럼 DNA를 뭐 한 다음에? 복제한 다음에 분열하는 거지. 됐어? 그럼 복제가 합성이야 분해야? 합성이라고 그랬지. DNA 핵산이니까. 핵산의 기본 단위 뭐라고 그랬어요?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를 A하고 똑같이 뭐 한다는 얘기야? 연결시킨다는 얘기지. 그리고 찢어주는 거예요. 이해되냐? 그럼 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유전 정보, 즉 원본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있고 이걸 복제한 가닥이면 여기도 유전 정보 들어가 있겠지. 그럼 여기 유전 정보와 여기 유전 정보는 몇 프로 똑같겠냐? 100% 똑같지. 그럼 이걸 복제하기 전이야. 그럼 이걸 복제하기 전에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이 대장균에 뭐가 결정됐겠어? 형질이 결정됐겠지. 그 다음 이걸 복제한 상태로 그대로 찢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애나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애가 갖는 형질이나 애가 갖는 형질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지? 유전 자에 의해서 결정된 형질은. 됐지?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하는 거를 무슨 분열을 하냐면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래요.
체세포 분열 정의해봐. 너희들이 세포 분열을 정말 어려워하거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 분열의 세부 과정이 들어가니까 어려워해요. 근데 큰 틀로 잡으면 정말 쉬워. 체세포 분열은 뭐 하는 과정이야? DNA를 복제시킨 다음에 복제된 걸 그대로 뭐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는 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거거든. 예를 들면 내가 한 가닥으로 표현했는데 만약 대장균이 DNA를 두 가닥 갖고 있다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분열하면 새로운 대장균도 원본 가닥과 똑같은 가닥을 또 가져야 되잖아. 그럼 분열하기 전에 이걸 뭐 해야 되겠어요? 복제한 다음에 복제한 걸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찢어주면 되는 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거든. 됐어? 그럼 봐. 그럼 얘가 두 개가 아니라 46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도 몇 개 가져야 돼? 46개 얘도. 46개. 그럼 46개를 다 모은 다음에 복제한 다음에 그대로 찢어주는 게 체세포 분열이거든. 이해됐냐? 이렇게 간단한 분열인데 애들이 세포 분열 자체를 허벌나게 힘들어요. 큰 틀이 머릿속에 안 잡혀있거든. 됐어? 됐지? 자, 그 다음. 그럼 단세포 생명체는 체세포 분열 자체가 곧 무슨 활동이야? 생식과 유전 활동이지. 특히 생식 활동이에요. 이해됐니? 그치? 이런 생식 방법을 무슨 생식을 하냐면 무성생식이라고 그래요. 체세포 분열로 같은 종을 만들어내는 생식 활동을 무성생식이라 한다고. 정의야. 무성생식의 정의가 뭐예요? 단세포 생명체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분열 통해서? 체세포 분열 통해서 같은 종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무성생식이라고 그러고 그 대표적인 예로 무슨 생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세포 생명체가 이 짓거리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거기다가 단세포 생명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무성생식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이름이야, 이름. 됐지? 그 두 가지 방법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무슨 법하고? 이분법하고 출합법. 됐지? 개념만 다르지 어떤 차이냐면 어쨌든 세포가 분열하는 거잖아. 분열이 끝났어요. 분열이 끝나면 두 세포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이분법이야. 됐지? 세포가 분열하는데 하나는 적게 만들고 하나는 크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출합법이에요. 이게 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DNA가 한 가닥 한 가닥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 한 다음에? 복제한 다음에 그대로 나눠주는 거 똑같거든. 됐지? 되니?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이분법과 출합법을 합쳐가지고 무성생식 방법을 무슨 법이라 표현하냐면 분열법이라 표현해. 됐어? 그럼 봐. 그럼 어떤 문제에서 분열법이나 이분법이나 출합법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무성생식? 무성생식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식과 유전이라는 현상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너희들 기출문제를 보면 출합법으로 개체를 늘렸다 그래요. 그럼 그 생명현상은 뭐냐 이거야? 생식과 유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히 단세포들의 세포가 늘어나는 현상도 발생과 생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생장하는 건데 이 개념을 쓰면 뭘 강조하는 거라고? 이거를 강조하는 거라고. 이해됐니? 오케이? 됐지? 이게 대표적인 단세포예요. 됐지? 자, 그럼 어쨌든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면 생식과 유전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생명체 볼 거예요? 다세포 생명체 볼 거예요. 우리가 1단원에서 다세포 생명체는 크게 두 개를 다룬다고 그랬지? 뭐하고? 동물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다뤄요. 그래서 동물의 생식 방법과 식물의 생식 방법 다룰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뭐의 생식 방법? 동물의 생식 방법 볼 거예요. 우리 동물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누구? 인간의 사례를 볼게요. 됐지? 그지? 여기서 좀 머리 써야 돼. 뭐 써야 된다고? 머리 좀 써야 돼. 여기서 살짝만 쓰면 돼요. 잘 따라오면 돼. 아까 했던 거예요. 무슨 난? 수정란. 몇 개의 세포야? 한 개의 세포야. 이게 분열하지? 발생과 생장 과정이에요. 발생과 생장. 됐지? 자, 여기서 필요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인간이라는 종이 되려면 뭐가 되려면? 인간이라는 종이 되려면 얘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됐다 가정을 하면 이 세포 하나당 몇 개당? 세포 한 개당 핵 속에 뭐가 있어요?
DNA가 가닥이 이렇게 있어요. 됐지? 아까 얘기했지. DNA는 실과학도 구조고, 됐지? 인간이라면 핵 속에 DNA 가닥 수가 몇 가닥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46가닥 들어가 있어야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단원 때 배우겠지만 세포에 46보다 적거나 너무 많잖아. 그럼 걔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이게 됐지? 됐니? 세포당 다 몇 가닥씩 가져야 돼? 46가닥 가져야 돼요. 그러면 쭉 가봐. 그럼 쭉 가면 그럼 얘는 결국 무슨 난에 출발했어요? 수정란. 그럼 수정란에도 DNA 가닥이 몇 가닥이? 46가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모든 세포들이 46가닥을 가지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여기가 46가닥이면 얘도 46가닥이어야 돼요. 됐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무슨 분열인데? 세포 분열인데 이 세포 분열은 분열될 때마다 세포들마다 뭐의 가닥수를 맞춰줘야 돼요? DNA 가닥수를 맞춰주는 분열이잖아. 그러면 이 분열은 무슨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래서 발생과 생장 과정은 무슨 분열로 설명하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 가닥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됐지? 개 같은 경우는 몇 가닥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78가닥 들어가야 돼요. 개 같은 경우는. 침팬지 같은 경우는 48가닥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들마다 보유하는 DNA 가닥수가 뭐예요? 다르거든. 인간은 몇 개? 46가닥. 이해됐니? 그지?